여러분께서는 지금 도로교통공단 TVN 강원교통방송 TVN 국민안전 프로젝트 교통안전 100분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PM 핫스팟 세 번째 논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입니다. 보호장구 착용 의무. 앞서 다뤘던 이용자격 강화와 함께 2021년 5월에 나온 PM 도로교통법의 핵심 사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단속됐을 때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이제 PM의 경우 일반 차량이랑 달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안전장구는 필수인데요. 특히 이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만 원의 이제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자전거는 아니고 전동 킥보드만 의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불만들도 있잖아요. 우리 손준기 의원님. 네, 그런 자전거와는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전동 킥보드는 구조 특성상 바퀴가 작은 데다가 무게 중심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쓰러지거나 이제 머리를 먼저 부딪힐 때가 있고 또 가속에 비해서 제동이 어려운 점도 있어가지고 급정거하면 무게 중심이 다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는 인구가 뭐 청소년들도 있고 있겠지만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데 타다 보면은 항상 이제 팔이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일단 상체부터 이제 보호가 안 된다는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하이바를 쓰고 운전을 하시다가도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랑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이 PM 업체 타격이 좀 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단속에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아예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업 전체가 위축이 됐고 실제로 전동 킥보드 제조하시는 업체들에서는 킥보드 다 포기하시고 이제 전기 자전거만 만드시는 걸로 선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PM 기기에다가 이제 헬멧을 비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량이 약 4만 2천 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PM이 전국에서 운영되던 수가 한 9만 대 정도 되는 거였으니까 전국의 한 절반 정도에 되는 기기에다가 헬멧을 비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아도 안 쓴다였어요. 이게 하도 없어지니까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열심히 끊어가지고 가져가시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착용률이 3%였습니다. 100명 중에 3분 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 수량을 늘려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모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규제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업체들은 한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해외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세계 최대 업체인 라임이라는 회사는 그 서비스를 중단을 하면서 한국의 규제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이 보호장구를 챙겨야 되는 구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하나님께서 작년 겨울 초만 해도 헬멧이 킥보드에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헬멧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어피치님, 헬멧이 함께 준비돼 있어도 헬멧을 빼고 킥보드만 가져가서 빌리는 자리에 헬멧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안전님, 보호장구를 손에 들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보호장구를 하진 않았으나 소지하고 있다. 이런 무개념도 있습니다. 김종선님, 솔직히 그날의 PM을 이용할지 안 할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헬멧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도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권고 등으로 참 완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완화를 하되 최고 속도 규정을 손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의 의무화 정책, 그러니까 보호장구 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의견을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패널분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우리 이동근 사무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농객분들 의견을 제가 베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헬멧이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라면 좀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안은 공유 PM의 최고 속도를 낮추고 헬멧 착용 규제는 좀 자전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자전거도 의무기는 해요. 근데 처벌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례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손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4월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PM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최고 속도가 20km 미만이면은 이제 헬멧을 착용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면허도 필요 없고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 속도가 30km면 이거는 원동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헬멧도 써야 되고 면허도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도 절대 못 달리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속도가 25km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현 상황에서 공유 PM의 평균 속도가 9에서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최고 속도가 하향되면은 평균 속도도 당연히 낮아질 거고, 그럼 안전성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를 낮추는 게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우리 손준기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네,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지금 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트렌드고요. 해외에서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 모든 연령대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일부 주에서는 14세 미만이나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에게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는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의무고 성인은 권장사항인 곳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미성년자는 운전 경험이 좀 부족하고 판단 미숙 같은 경우로 이제 아까 경찰관분께서 얘기하셨었지만은 이제 판단이 미숙해서 사고 위험률이 많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낮았다고 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조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속도에 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속도에 관련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의 조례를 조금 더 저희가 의회에서 손을 본다고 하면은 원주시에서도 이제 PM의 최고 속도 제한하는 방법을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진 차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앞선 두 분이랑은 살짝 다른 의견인데요. 안전모는 무조건 의무화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한다라면 전 자전거도 안전모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낮아도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진행을 하고 운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났는데 이건 대형 사고다라고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건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망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유 킥보드 업체를 통해서 이용자 사고 유형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근데 받아봤더니 대부분 사고 유형들이 과속 방지턱이나 돌불이나 또는 불안전한 도로 형태에서 운전 미숙이나, 그리고 아까 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면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한다라면
우리나라 도로 환경을 살펴보면 좀 울퉁불퉁한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좀 매끄럽게 운행할 수 있게끔, 이건 자전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환경에서 미성년자거나 성인이거나 상관없이 안전모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속도에 따라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방안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공단에서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해보면 아까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PM 안전모 착용을 안 하시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출퇴근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머리 모양이 많이 망가진다. 그리고 들고 돌아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 안전보다는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속도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편한 것보다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도 많은 농객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박수현님께서 안전모 쓰고 PM 타시는 분들은 진짜 못 본 것 같습니다. 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진아님께서 안전벨트 정착도 오래 걸렸죠. 헬멧도 정착이 오래 걸리지만 꾸준한 교육과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정희님, 초중고대학 10대, 20대 사이에서 캠페인을 좀 하거나 해서 이런 PM의 장단점이나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꼭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화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많이들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 이용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학생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PM을 이용해 보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여학생분은 PM 이용할 때 헬멧을 본 적이 있나요? 좀 많이 타보긴 했었는데 딱 한 번 봐봤어요. 보호장구가 있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네. 그러면 그때만 보호장구를 착용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착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호장구가 없을 때 어떻게 타지? 이런 생각보다는 없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거의 붙어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없네. 그냥 보호장구를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그걸 타면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택시는 만약에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에요. 네. 이건 기본 요금이 최소 6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딱 적합한 거예요. 학생들은 용돈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더 빨리, 인도로도 빨리 더 갈 수 있잖아요. 차도는 돌아서 가는데 인도는 빨리 가요. 그러니까 다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또 네 번째 문제점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시간이 좀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의견을 좀 주시고 있는 방치 문제가 가장 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네 번째 PM 관련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방치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좀 방치 문제가 발생되고 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유진 차장님. 뉴스에서도 요새 종종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제일 위험했던 게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위에 불법 주차된 PM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나, 또는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PM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차도로 오히려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서 오히려 보행자분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문제도 좀 단속법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준기 의원님. 네, 도로교통법으로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킥보드가 인도나 골목 방치 등으로 이제 민원이나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도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PM 그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법, 일명 이제 PM법이라는 것도 현재 국회에서 이제 3년 이상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저희도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해서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라는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해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이제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부과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속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당 방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뭐 견인이나 과태료 말고는 뭐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 유진 차장님? 제 생각에는 이제 견인과 뭐 과태료 부과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결국 업체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용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좀 얘기했던 건데 주차 가능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금액을 부과를 시키거나 그리고 반면에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또 포인트를 주거나 이렇게 당근과 책찍을 이용자에게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방안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 또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그 가끔 이용하는 게 디어라는 회사를 이용을 하거든요. 보면 이제 저희가 PM을 빌릴 때 그리고 반납할 때 그 반납 위치가 있어요. 근데 특정 위치 아니면은 반납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그 GPS에서 자리를 꼭 가가지고 주차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을 표시하는 이런 안전 표지 및 그 주차 허용 구간 표시선을 어느 정도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차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국 사무국장님. 네. 뭐 견인, 수거 이런 얘기 나올 때 단서가 그거잖아요. 불법 주차하면 견인하겠다. 그럼 합법 주차는 어디죠?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조성된 데가 있고요. 근데 그 수가 아직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용 수요를 더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제 점차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수가 적고 조성이 제대로 되기 전에 규제부터 훅 돌아와 버리니까 이용자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그냥 방해 안 되게 보도 사이드에다 세워놨는데 뭐 신고 들어오면 견인 대상이다. 그러니까 견인료 네가 내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당황스럽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2,500개가 있었답니다. 대략 200m마다 하나씩 있는 꼴이거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5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 12,500개의 주차구역이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은 190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도 시랑 협조를 해서 주차구역을 자체적으로 좀 만들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주차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그 유도를 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올바른 주차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앱에 안내를 띄운다고 해도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있잖아요. 뭐 버스 정류장 근처라든지 뭐 그런데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엄청 두꺼운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을 한 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사람들이 통행하지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죽은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이나 지하철역 뒤편 아니면 배전함 뒤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심정희 사무총장님. 제가 지금 이동근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그 PM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건데 그러면 이용료도 내고 주차 공간도 우리 보고 확보해라?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일정한 장소에 지자체에다가 주차 공간 대여를 내십시오. 내시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용자는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주차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관련된 요금도 낼 것입니다. 근데 이용자가 요금을 내고 지자체는 또 주차 공간까지 다 확보해주고 업체는 돈을 벌고 저는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실의 벽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돈 낼게 만들게만 해줘. 제도적으로 우리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지 도로에다가 그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니네 허가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지자체나 한 부서 그리고 그렇게만 관할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혹시 그걸 무상으로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용료까지 내겠다고 뭔가 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공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해줬다? 그거를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저희 지자체에서도 물론 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 안에 이제 조경을 꾸며 놓는다라든지 이런데 좀 활용을 하면은 가능은 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 녹지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길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조그맣게 화단이 하나 꾸며져 있고 가로수가 갑자기 꾸며져 있고 이런 경우를 좀 흔치 않게 보셨을 텐데 보행자들이 오히려 없으면 더 편하게 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좀 고민을 들어보다 보면은 우리 원주시는 산림이나 녹지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도로를 하나를 조성을 하면은 그만큼의 녹지를 또 반환을 해야지 되고 그 녹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또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거를 자꾸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도로관리과도 문제고,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도 협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야지 요 PM 산업 하나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시만요. 손 의원님. 그러면 의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공동주택이 사실은 그 어찌 보면 PM 이용자가 제일 많다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한쪽 그 담벼락이나 공동주택에 뭐 일정 요금을 부과하게 해서 아니면 그 비용을 그 관리비에 어떤 세이브를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도 편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확보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쯤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사실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랑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채팅방에서도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독생님께서도 원주는 도로가 넓어요. 널브러지게 할 곳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을 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우리 이정훈님께서 지자체에서 좀 주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 지자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에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건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지,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경태라고 합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그 2021년 10월부터 원주시 관내 주요 거점에 주차 전용 구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개소 450여 면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주요 거점 지역 이제 승하차가 많은 곳이나 이제 이용자분들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추가로 주차구역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부터 전국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강원도에선 최초로 킥보드 무단 방치를 이제 시민들께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이제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킥보드 기기에 있는 이제 QR 코드를 바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대여 업체로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니까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원주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적 PM 핫스팟은 인도 주행 금지입니다. 사실상 PM은 인도로 주행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용자들 입장이나 또 운전자들은 차도로 달리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패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심정희 사무총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PM을 차도로 통행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인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우리 유진 차장님. 아무래도 속도가 제한적이고 보호장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차도로 달리다가 차량이랑 사고 났을 때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반면에 또 킥보드로 인해서 보행자가 또 다치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주행을 할 경우엔 이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대 인도 주행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전거 도로 위주로 진행을 좀 하다가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잠깐이라도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한 것도 좋지만 일단 내가 안전한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근 사무국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PM이 차도로만 다니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 자전거와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가장자리는 대부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위협적으로 들어올 때 진짜 무서워요. 이런 사례로 옆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운전자들 인식 속에서 자전거와 PM, 특히 PM은 차도를 점유할 수 있는, 원래 한 반 정도는 이렇게 타고서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차도로 다닐 때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욕하시고 이런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시속 6km 이하로 다닌다면 인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허락한다면 6km 이하로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6km면은 제가 걷는 속도고요. 8km면은 가볍게 뛰는 속도입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차도로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오늘 통신원분들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PM 이용자들이 차도로 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뭐 운전하시면서 PM 이용자들을 좀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좀 이게 차도 이용하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에.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통신원 박관수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킥보드들의 속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가장자리를 타고 간다 그래도 언제 튀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보다 자전거보다 더 무서운 게 킥보드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이래토로 나서 본다 그러면 속도도 좀 줄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차도는 차가 다니기 위한 도로고 PM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도로교통 시행령이 좀 더 개정이 돼서 하위 차로를 지금의 3m 폭을 조금 넓게 3m 50을 해서 가해 자전거 도로를 예전에 초창기처럼 해서 한 1m 라인을 쳐서 PM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넓혀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응책도 좀 있어야겠죠. 같이. 지금 상황에서 도로로 들어와라 이러면 사실 택시들은 그냥 들어오고 분명히 뒤에 멀리 있다고 봐서 내가 앞에 가서 손님 사차하겠다고 세웠는데 뒤에 와서 이런 부딪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PM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도로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또 하셔야 되니까 또 통신원분들은 더 많은 또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PM과 관련해 5가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TVN 국민안전 프로젝트 교통안전 100분 토론.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세 번째 파트의 주제는 미래를 달리다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제 함께 모색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가 PM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몇 년째 계류 중이라는 PM법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이제 들어간 내용으로 2020년 9월 17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3년 전에 발의가 됐는데 이제 23년 2월 15일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현행법상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는 자유업입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인허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상당수 문제점과 혼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계류 중이었던 PM법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 뭐 이렇게 의논이 된다는 것 자체도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 등록제를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PM 업체는 반응이 좀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안전 기준과 보험 가입을 요구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장애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제도 허가제처럼 운영을 되고 있거든요. 기준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너 장부 등록 이게 아니라 어떠한 핑계를 대서 등록을 안 받아주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준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우려가 됐던 건 하나가 그 운영됐을 때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에서 상한을 정해놓고 몇 대 이상으로 갖고 오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투표로 전동 킥보드 사업을 금지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자체의 주민들은 편리한 이동 편익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뭐 지금도 사실 다른 지자체들에서 뭐 PM법만 통과되면 니네 운영 대수 줄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협박하시는 데도 있어요. 협박이 아니고 그냥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체계적 관리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좀 그 대수에 대해서 뭐 실증적이나 과학적인 분석이나 그런 걸 통한 적정 대수의 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PM 업계에서는 운영대수 제한을 가장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크게 뭐 강화와 완화, 그러니까 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이 좀 의견이 다 다양하실 것 같거든요. 차례대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심정희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규제를 강화만 한다면 결국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또 대안 없는 완화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제 되고 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운영업체의 이윤의 일정 부분을 이용자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또 시민의식도 정착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진 차장님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요, 전체 이용자 추세랑 이용 방향이나 아니면 전체 맥락을 좀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M 같은 경우에도 전동 킥보드가 대세긴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또 전기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진기 의원도 말씀해 주시죠. 네, PM이 활성화되고 자리 잡으려면은요, 확실하게 그냥 PM 도로만 만들어가지고 PM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거에 필요한 다양한 그 규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도로교통법상 뭐 아니면은 기타 다른 것들 행정상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PM 산업 육성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정상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면 PM 산업 육성이 뭐 그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뭐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객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근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식적은 결국엔 그 이용 문화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거든요. 아까도 그 오픈 채팅방에서 그 안전벨트도 오래 걸리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대상 안내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업체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랑 지자체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 네, 이용자가 안전속도와 안전장비를 갖추고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주행차선 끝에 이제 주차 자전거와 이제 PM도로를 개설한 이제 원주 연세대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우측 끝에 사람들이 또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PM 전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런 이용자들을 위한 우리가 배려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심정희 사무총장님. 네. 결국 선진 심의식이 정착되고 또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면허 운전이나 또 16세 미만 학생들이 PM 사용 금지 등에 관련된 올바른 이용 수칙 전달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모두가 동참해야 될 문제가 아마 안전의식 개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안전의식과 관련해가지고 뭐 학생들이나 뭐 다양한 기관이나 뭐 어떻게 좀 안내를 하는 그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장학사 권정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일선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안전법에 의거해서 매년 7대 안전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초중고 모든 학교가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안전교육 영역이나 차시는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뭐 교육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자율적인 계획이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교육을 일정을 정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기마다 지금처럼 이런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PM 안전교육도 저희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측에다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을 또 많이 알게 되고, 이게 정말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이제 많은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이제 안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교육보다도 이런 연계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해주시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학교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교육이라서 학생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토론 주제처럼 PM 부분은 이제 특히 더 많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강원도 교육
교육청도 이 PM 분야의 좀 실질적인 좀 안전 교육, 아까 인식 개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이 교육을 좀 듣고 더 안전하게 이용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캠페인 같은 홍보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가능하다면 각자의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제안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진 차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도로교통공단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서 탑재를 해놓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PM 안전교육이나 보행자 안전이나 어린이 안전 이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육청 아까 오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교육청에 저희가 관련된 영상마다 QR코드를 다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그걸 가정통신문에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도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고3 수험생 대비해서 예비 운전자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교 분들도 오셨지만 그 캠퍼스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랑 5월 이제 학교 축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부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단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여러 기관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맞춤형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의회는 어떤가요? 저희 원주시에서는 특히 저희 안정민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톡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안정민 의원님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 조종섭 님도 저희 공무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이번에 4월 회기 중에 그 안정민 의원님께서 이제 PM 이용 관련해서 5분 발언이나 이제 지금 건의문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확산되는 속도도 빠르고 이제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련 법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제 원주시의 개인형 이동 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동근 사무국장님. 저는 캠페인, 홍보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캠페인들 보면은 다 조금 규모가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몇 명한테 과연 도달을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여기 도로교통공단도 있고 여기 안실련도 있고 원주시의회도 있고 시청, 교육청 다 있으니까 안방을 크게 한번 때려가지고 찾아가서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제대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도요, 이런 캠페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우리 심정희 사무총장님. 네, 오늘 또 교육청에서 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고요. 특히 TVN 교통방송국과 같은 교통 전문 방송사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안전 캠페인 같은 홍보 방송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연중 방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저희 안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도 지자체와 함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농객분들도 학교나 공기관 단체 교육을 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은님, 잔학계나 안전님, 어린이 교통공원, 운전면허 시험장, 초중고 대학교 적극적으로 안전교육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축제 부스는 물론이고 플랜카드 홍보 영상 등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김종선님도 UCC가 좀 필요해 보인다. 안전교육을 UCC로 만드는 숙제를 내주면 더 와닿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자, 긴 시간 우리 PM이 유행하면서 생겨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께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다. 마무리 발언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준기 의원님부터요. 네, 우리 원주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있지만 원주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원주에 오면 가장 불편한 거 첫 번째로 갈 만한 곳이 없다. 또 하나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이 중에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1등입니다. 네.
원주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로 가장 유명하고 또 원주 시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광수 시장님께서 개편도 하고 지금 버스 노선도 재정비하고 이런 노력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PM이 이제 대중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심정희 사무총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녹색 환경 또 에너지 질감 차원에서 장점이 많은 PM 여러분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지자체의 관심 그리고 또 경찰청의 단속 기능 그리고 또 오늘 나오신 또 우리 손 의원님 같은 의회에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꾸준한 안전 교육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근 사무국장님. 네, PM 이용과 안전을 위한 그 주체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업계, 그리고 지자체, 의회, 그리고 이용자. 이렇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주체라도 삐끗하면 이 안전과 문화와 제도는 다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용자분들과 저희 업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이동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그 논객분들도 그렇고 패널분들도 그렇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도 돌아간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안전을 위한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차장님. 네, 그 교통사고는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 그리고 도로 환경적 요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요인 중에서 인적 요인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고의 가장 큰 예방은 이용자의 안전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분들이 안전 지식을 좀 더 높이고 서로 간에 좀 배려할 수 있게끔 저희 공단에서도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길민혜 님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교훈은 진짜 이용자의 인식,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기자동차가 처음 거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차 사고보다 훨씬 위험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깃발을 든 기수가 차보다 앞에 서서 가면서 빨간 깃발을 흔들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차가 지나가요.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차보다 앞서가는 이 상황, 사람보다 느린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나타날 때 인류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PM 규정도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혼란과 실수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더 발전하고 이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 관련 전문가 4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심정희 사무총장, 한국 PM산업협회 이동근 사무국장,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유진 차장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인 논객으로 함께해 주신 원주시청, 강원도교육청, 원주경찰서, 원주국토관리청, 원주소방서, TVN 강원교통방송 통신원 여러분,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라대학교 학생과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TVN 국민안전 프로젝트 교통안전 100분 토론 안전한 PM 위험은 피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의 털장갑 장수
한겨울의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룬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열을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